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인데 예약이 꽉 차서 석 달을 기다려야 겨우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식당 예약이 벌써 2027년까지 꽉 찼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사겠다는 줄이 2027년까지 이어져 있는 상황. 오늘 분석할 종목이 바로 이 삼성전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라디오와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던 작은 전자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반도체는커녕 변변한 기술도 없던 시절 이병철 회장은 전 재산을 걸고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들이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할 때 묵묵히 공장을 짓고 사람을 모았고, 그렇게 시작된 도전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서버 안에는 예외 없이 한국 기업이 만든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부터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까지 삼성전자가 없으면 지금의 인공지능 시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백년 전 한 사람의 결단이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이 됐다는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기업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라.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시장 분위기가 딱 이렇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끝난 거 아니냐고 겁을 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숫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일 겁니다. 항상 주식의 본질을 연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돈양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의 조정이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구간인지, 그리고 왜 이 물량 부족 상황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한 숫자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예약 꽉 찬 식당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이 역대 최고 매출을 찍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손님들은 환호는커녕 불안해하며 자리를 뜨는 겁니다. 지난 7월 30일 삼성전자가 발표한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4995억 원, 영업이익 89조 49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무려 56% 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813%, 그러니까 18배 넘게 뛴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52%에 달했습니다. 100원어치 팔면 52원이 그대로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인데, 이 정도면 웬만한 명품 브랜드보다 마진율이 높은 겁니다. 주당 순이익도 10,000원을 넘어서면서 전분기 대비 52% 늘었고 전 세계 테크 기업 가운데서도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실적 발표가 있었던 7월 7일 잠정 실적 공개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7% 급락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나옵니다. 주가는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가 아니라 시장이 미리 예상했던 숫자와 실제 숫자가 얼마나 다른지에 반응한다는 사실이거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반 친구들 모두가 100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정작 95점을 받으면 잘했다는 칭찬보다 왜 5점을 깎였냐는 아쉬움이 먼저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해 놓은 상태였고, 그 기대치를 완전히 뛰어넘지 못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겁니다. 이런 흐름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과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던 초입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실적 발표 직후마다 단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구간마다 매수한 투자자들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 이건 이미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이 무너져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기대와 현실 사이의 온도 차이로 잠깐 숨고르기를 한 것뿐이었다는 거죠. 숫자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가운데 89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이익의 7%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사실상 삼성전자 전체가 반도체 회사로 재편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매기는 잣대는 이 변화를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종합전자회사의 눈높이로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 시장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반도체 전문 기업의 잣대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이익의 압도적인 부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HBM4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의 조정이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확실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앞서 예약 꽉 찬 식당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엔 그 예약 장부를 직접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의 7%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부문, 그 중심에 지금 HBM4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HBM이 뭔지 먼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 두뇌 역할을 하는 연산칩과 그 옆에서 정보를 빠르게 꺼내다 주는 기억장치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요리사가 아무리 손이 빨라도 옆에 있는 조수가 재료를 제때 못 갖다 주면 요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HBM은 바로 그 조수 역할을 하는 메모리인데 여러 층의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제품입니다. HBM4는 이 조수를 4세대로 업그레이드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 가장 발전된 버전이고요.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에서 3분기 HBM4 매출이 2분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 HBM 매출 가운데 60% 이상이 HBM4로 채워질 거라고도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주력 제품 자체가 통째로 세대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난 5월 29일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2단으로 쌓은 HBM4 샘플을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에 인도했습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속도는 초당 최대 16기가비트, 기존 대비 성능이 20% 이상 향상됐고 하나의 메모리 뭉치가 초당 6TB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1초 만에 통째로 옮길 수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업계에서 가장 먼저 12단으로 쌓아 올려서 고객사에 넘겼다는 건 기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증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팔리고 있는 물량이 아니라 이미 잡혀있는 미래 주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2027년 주문까지 이미 상당 부분 확보했으며 수급 격차는 2026년보다 2027년에 더 벌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공장을 풀가동해도 2027년치 주문을 다 못 채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식당으로 치면 오늘 예약이 아니라 내년 후년 예약까지 벌써 손님들이 줄을 서서 잡아놓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을 깎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팔 사람이 부르는 값에 살 사람이 줄을 서는 구조. 이게 바로 진짜 슈퍼사이클의 모습입니다. 경쟁 구도도 짚어보겠습니다.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12단 샘플을 업계 최초로 공급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다음 세대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다시 기술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021년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는 공급 과잉 우려가 항상 뒤따라다녔던 반면 지금은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이클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숫자로 조금 더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반기 HBM 매출의 60%가 HBM4로 채워지고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DS 부문의 영업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구간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익의 절대 규모가 커지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매기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익 대비 주가의 배수 자체가 낮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익이 커지는 속도를 시장이 따라오지 못한 지금이야말로 재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죠.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 아니냐, 좋을 때 반짝하고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는 의심 말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아왔던 또 다른 축, 파운드리 이야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도만 있는 회사를 대신해서 실제로 칩을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옷을 디자인만 하고 실제 제작은 봉제 공장에 맡기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서 대만의 한 기업이 압도적인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오랫동안 2인자 자리에서 적자와 흑자를 오가며 고전해왔습니다. 이 파운드리 부문의 부진이 그동안 삼성전자 전체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리는 가장 큰 꼬리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하반기부터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양 연산칩 양산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노라는 건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하고 정교한 최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신 공정의 매출 비중이 2025년에는 10%대 후반에 그쳤는데 2026년에는 30% 이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1년 사이에 최신 기술 매출 비중이 거의 2배로 뛴다는 뜻인데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가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낡은 설비로 저가 제품만 찍어내던 공장이 최신 설비를 갖추고 부가가치 높은 주문을 받아내는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이죠. 동시에 이번 실적에서 눈에 띄는 아픈 숫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이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021년 이 부문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이 소식만 보면 걱정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전체 그림에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분기 전체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 가운데 DX 부문의 손실 8천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몸 전체는 역대급으로 건강한데 손톱 하나에 살짝 상처가 난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오히려 이 적자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로 완전히 체질이 바뀌었다는 걸 숫자로 증명해주는 방증에 가깝습니다. 이제 처음 의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니 언젠가 꺾이지 않겠냐는 걱정.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어가고 있는 건 과거처럼 물량을 쏟아붓고 가격 경쟁으로 버티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HBM4라는 없어서 못 파는 고부가가치 제품이 이익의 중심에 서고 동시에 그동안 발목을 잡던 파운드리마저 고부가가치 구조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이미 사라졌고 나머지 하나였던 DX 부문의 적자마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지금 급락 이후 불안해하시는 분들, 이미 손실을 보고 관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올라타지 못해 망설이시는 분들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걸까? 답은 이미 숫자가 하고 있습니다. 약점은 줄어들고 강점은 커지는 국면에서 조정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흔들린 이유, 2027년까지 이미 예약이 끝난 HBM4이라는 물량 부족 상황, 그리고 그동안 발목을 잡던 파운드리마저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조정은 삼성전자가 약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를 아직 다 따라오지 못해서 생긴 시차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사느냐보다 어디서 파느냐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알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의 주식 투자는 꾸준히 성공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 기준이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 SOTP 평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목표가를 계산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들 증권사 목표 주가를 참고하시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맞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업계 전문가도 보지 말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은 미래 가치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 분석에 그친다는 거예요. 작년에 발행했던 증권사 보고서 한번 보시면 현대차 증권에서 25년 2월 발행된 삼성 리포트고요. 목표가 7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IM증권에선 6만 8,000원으로 목표가를 내놓았네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투자 목표가 29만 원, IM증권 20만 원입니다. 이거 보고 매도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증권사에 빠진 미래 데이터를 끌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작년 초에 저희도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리포트 발행해드렸었죠? 삼성전자 목표가 32만 원, SK하이닉스 255만 원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만 있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흔들릴 때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사야 할 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준과 목표가를 정확히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한 기업의 최종 목표가부터 목표가에 최종 도달할 때까지의 대응 전략, 브리핑 등을 꾸준히 문자를 통해 안내 드릴 건데요. 아마 목표가를 받아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건데요.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단기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목표가를 공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께 한해 목표가를 문자로 안내 드릴 겁니다. 목표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안 남기시면 구독자 확인이 안 돼서 문자 전송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목표가 신청 링크가 있는데 첫 번째 보고 오신 영상 키워드에 오늘 시청하신 종목명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채널 구독자 항목에 O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필요하신 구독자 서비스에서 목표가 신청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도 보시면 중복으로 체크가 가능한데 필요하시면 체크하시고요. 필요 없으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도주 타점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예시 몇 개만 보여드리면 대한광통신 5,000원에 사서 3만원에 팔았고요. 아주 IB투자 6,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았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6만원에 사서 24만원에 팔았네요. 이렇게 정말 수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이 후회하시는 서비스예요.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받으실 전화번호와 성함 작성해 주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끈기와 인내입니다. 혼자 버티는 건 고독하지만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가 보는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훨씬 앞서 계십니다. 이미 주식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목표가 안내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성공 투자의 여정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